자, 교재는 330페이지. 자, 맨 밑에 판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판례는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별표를 한번 바꿔두세요. 자, 이 판례는 이 사실관계도 출제가 잘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요 판결로지 자체만 갖고서도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요 판결로지까지 하고 이 판결로지하고 사실관계를 각각 좀 알아두세요. 자, 읽어볼게요. 자, 갑은 그랬어요. 갑은 자, 내연관계에 있던 을려가 병해밭 1000평을 대금 9,500만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랬어요. 이 병이란 사람에게 이렇게 거짓말하죠. 자, 형질 변경 및 건축 허가를 받는데 당신의 인감하고 확인 서면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나한테 주게 되면 위 용도로만 쓰겠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병이 이 말에 속아요. 병이 이 말에 속아서 자신의 인감하고 등기 의무자 본인 확인 서면을 주죠. 주었는데 이때 이 갑이란 사람은 이 병이란 사람은 이 갑이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병이란 사람은 이 땅, 이 밭 1000평의 주인이죠. 이 자신의 땅을 갑에게 처분한다는 처분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매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 받고 땅을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 용도를 쓰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인감 등을 건네주는 겁니다. 이 병이라는 사람은 갑에게 땅을 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처분 의사가 없어요. 그리고 처분 행위도 없는 거예요.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 갑은 자, 이 부동산을 자신 앞으로 등기를 격려하였다는 겁니다. 그쵸? 그랬을 때 이 행위가 병에게 사기죄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문서죄 여부도 다퉈지지만요. 이 문서죄 여부도 다퉈지지만 여기서는 사기죄만 되느냐 안 되느냐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체가 일단 시험 문제예요.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마치 될 것 같아 보이죠? 사기 쳤으니까 될 것 같아 보이는데 판례가 뭐라 그래요? 판례는 방금 여기서 사실관계에서 보았듯이 병이라는 사람은 처분의사, 처분행위가 있어야지만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죠? 피해자에게는 처분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구조가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사실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실관계 요걸 그대로 던져줍니다. 이걸 던져주면 쉽지만 뭐 지금 공부해서 쉬운 것이지 공부를 안 하면 이것도 자체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판결로지를 보게 되면 그런 말이 안 나와요. 판결로지를 보게 되면 형질 변경 및 건축 허가를 하는데 이 용도로만 쓰겠다는 말이 안 나오죠. 안 나오고 그냥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그냥 인감하고 등기 의무자 본인 확인 서면에 용도를 속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용도 사기이면 다 사기인 줄 알아요. 용도 사기이면 다 사기인 줄 아는데 여기서만큼 얘기입니다. 분명 여기도 용도 사기이긴 하지만 피해자에게 있어서 처분의사 처분행위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용도 사기도 100% 사기는 아닌 거예요. 이렇게 예외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앞으로 등기를 격려했을 때 이때 피해자에게는 처분의사 행위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 않는 구조다. 그래서 요 색깔 칠해진 글씨 있죠? 이 색깔 칠해진 글씨를 딱 읽고 여러분들이 아하, 이 판례는 형질 변경 및 건축 허가 요 사건이구나를 딱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나오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생략한 채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각각 전부 다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꼭 좀 받으세요. 사기죄에서 아주 출제가 많이 됐던 판례들입니다. 자, 그 다음 판례 볼게요. 이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갑은 A병원에 처의를 입원 가료 중에 있었는데 치료비가 17,000원 나왔습니다. 그 당시 때. 그쵸? 자, 지불할 의사가 없으면서 직원에게 그러죠. 직원에게 이 17,000원 우리 시내에 나가서 극장 한 편 때리고 돈 찾아가져 와서 그리고 나서 돈을 이 치료비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직원이 그렇게 하라 하죠. 직원이 그렇게 하라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나가서 그냥 도주해 버립니다. 사기죄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직원은 이 갑이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갔다 오세요 라고 하죠. 그랬을 때 직원이 갑에게 있어서 치료비 17,000원을 면제해 주겠다는 처분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처분 의사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처분 행위도 없는 거예요. 그쵸?
없는 거예요. 사기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주했다 하더라도 17,000원이 탕감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17,000원은 채권 채무 관계는 존재하기 때문에 따라서 사기죄는 되지가 않는다. 그쵸?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판결 내용 보시게 되면 취료비 채무 이행을 모면하기 위해서 도주했다 하더라도 그쵸? 이 병원 직원이 치료비를 면제해 준다는 채무를 면제해 준다는 행위 자체, 의사 자체나 행위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 사기죄가 되지는 않는다 하는 판례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단순 도주만 갖고서는 사기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음 거 볼게요. 자,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 뭐죠? 삼각사기죠. 이게 삼각사기였어요. 그랬을 때 피기망자는 피해자를 위해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가 있어야 된다. 그쵸? 여기서는 당연히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삼각사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판례는 범위를 더 넓혀서 지위까지 더 보고 있다 했기 때문에 권능이보다는 지위가 더 넓고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권능보다는 그래서 권능설이라 부르지 않고 여기서는 지위설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위설. 그쵸?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이때 피해자 의사에 의해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이 서류를 갖고 있잖아요. 이 서류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뭐다? 삼각사기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지위설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삼각사기에서 말하는 사기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기망자가 피해자와 설령 의도와는 어긋나겠죠. 그렇죠? 어긋난다 할지라도 이 사기꾼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서류 소지자를 상대로 해서 사기쳤을 때 이것도 사기죄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됩니다. 이 판례도 출제가 잘 돼요. 이것도 받으시고.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서류가 교보되었을 때 이 말은 우리 전 시간에 보았던 그 노트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죠. 그 노트에서 삼각사기 할 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 판례 한번 보죠. 자, 사기죄 나와 있죠.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처분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피기방자는 처분의사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자여야 한다는 거죠. 그 권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에서 보았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있는 자, 이 자가 바로 여기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일단은 이 판결로지 꺽쇠 1번을 좀 봐두시고요. 자, 올라가 볼게요. 을은 갑에게 관광호텔 사업자 등록 명의를 변경해야 되는데, 즉 명의 변경입니다. 명의를 나한테 빌려주면 내가 호텔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이라든지 채무, 이 모든 것은 내가 변제할 테니까 너한테는 손해가지 않도록 할 테니까 명의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달라고 하니까 마치 그런 줄 알고 명의를 빌려줬는데 막상 나중에 보니까 세금 채무 관계가 다 나한테 오는 거야. 그래서 이 피해자가 을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해버렸죠. 그쵸? 너 임마 나한테 세금 채무는 네가 부담한다라고 하고 나한테는 손해가지 않다라고 왜 얘기를 했는데 그쵸? 결국은 나한테 세금 나왔으니까 너 나한테 사기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판례가 뭐라 그래요? 판례가 사기죄가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 그게 바로 이겁니다. 피기망자는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야 되는데 그쵸? 여기서 상대방은 뭐다? 이렇게 세금이라든지 채무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입니까? 권한을 가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세금이나 채무는 자신이 변제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뭐다?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처분행위라든지 권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구조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한번 봐두시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꺽쇠 2번만 나왔는데 앞으로도 꺽쇠 1번 자체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1번 자체도 좀 봐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여야 된다 그랬죠? 그쵸? 그쵸? 자,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요? 자,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일 때 김항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법인이나 단체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인가 아닌가를 두고 판단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꺽쇠 2번입니다. 이 최종 결정권자가 김항자의 상대방이 김항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자, 파란 펜 한번 들어보세요. 동일인이거나 그 다음에 공모자 관계 있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차고 관계가 없죠. 차고가 나와야지 사기죄 구조가 되는 것인데 차고 자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따라 사기죄 구조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고가 없을 뿐더러 따라서 그러면서 인과관계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사기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입니다.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다. 자, 색깔 한번 칠해볼게요. 동일인, 그 다음에 공모자일 때에는 차고관계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는 않는 구조다. 이거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 OX 한번 가볼게요. 자, 처분행위라고 하는 건 전 시간에 봤죠?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되고 뿐더러 부자기도 된다. 했습니다. 자, 꺽쇠 2번 가볼게요. 자, 피고인이 점포에 대한 권리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사용 내역서를 작성 교부하여 동업자들을 기망하였고, 기망이니까 착수가 있죠? 출자금 지급을 면제받으려 하였습니다. 그렇죠? 행위가 있는 거죠. 처분행위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빨간 펜으로 면제받으려 하였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랬을 때 이것도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사기죄를 인정했던 사건입니다. 됐죠? 이 꺽쇠 2번 나오세요. 꺽쇠 2번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봐두시고. 자, 그 다음 거 다 출제가 잘 됩니다. 자, 여기 꺽쇠 2번. 꺽쇠,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 4번, 자, 여기까지는 출제가 잘 되는 판례들이에요. 볼게요. 자, 동그라미 2번에서 소취하 나오죠, 소취하. 항소취하도 처분행위가 될 수가 있고요. 가압류해제도 처분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처분행위가 될 수가 있다. 가압류해제가 뭐지? 자, 보세요. 자, A가 있고 B가 있어요. A가 채권자고 B가 채무자예요. 자, B가 돈 좀 빌려달래요. 돈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얼마? 그러니까 1억 빌려달래요. 내가 1억을 빌려줄 텐데 네 담보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집,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이 A가 B에게 1억을 빌려줍니다. 빌려주고 B는 자기 아파트를 A에게 담보로 제공하게 되죠. 그렇죠? 담보로 제공하게 된다. 라고 했을 때 요 1억을 빌려준 채권 채무 관계죠? 요 1억을 빌려줬다라고 했을 때 요 1억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됩니까? 이것이 피보전 채권이야. 피보전 채권. 됐어요? 자, B가 돈을 안 갚으니까 뭐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B가 돈을 안 갚으니까 요 A란 사람이 B 몰래 1번 가압류를 해버려요. 가압류를 해버리면 가압류 법원 가서 하는 거예요. B 몰래 가압류를 해버리게 되면 이 아파트는 처분을 못해요. 가압류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처분 금지효라는 게 있어요. 처분을 금지시키는 효력이 있다. 아시겠어요? 설령 B가 이 아파트를 처분했다 하더라도 이 A가 먼저 가압류를 걸어놨기 때문에 처분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아시겠죠?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B가 아파트를 팔래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법원에 가서 알아보니까 이 A가 자기 아파트에 가압류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B가 그러죠. 찾아가서 그래요. 야, 알았어. 내가 원금 이자 갚을 테니까 이거 풀어줘. 풀어줘야지 내가 이 아파트를 팔아서 너한테 빚을 갚을 것 아니냐.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 B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사기란 말이에요. 사기. 이 기망행위를 하고 있는 건데요. 마치 이럴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A가 착오를 일으켜서 요 가압류를 풀어줍니다. 가압류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을 해제시켜버립니다. 해제시켜버리니까 이것은 이제 자유로운 담보물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B가 이 아파트를 처분해버려요. 처분해버리고 도주해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A가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팔라가 뭐라 그래요? 사기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가압류 해제시키는 거 있죠? 이 가압류 해제시키는 것이 처분행위다 말. 처분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처분해서 팔아버리게 되면 사기죄 기수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서 그 이후 나오지. 그 이후 가로 열고 닫고 그 이후에 이 피보전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손치더라도 그렇죠? 이 부분은 나중에 다퉜겠죠. 다퉜는데
설령 나중에 부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건 어차피 기수된 이후 문제란 말이에요. 기수가 된 이후 문제이기 때문에 여전히 사기죄가 된다는 판례가 됩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판례들이고. 자, 가등기 맞춰도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중에 이것이 무효임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사기죄 기수가 된 이후란 말입니다. 가로 열고 닫고. 그 이후 나와있지? 그 이후란 말은 사기죄 기수가 된 이후에도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밑에 거. 그 의사에 반해서 다른 분열된 종중 일파가 가처분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등기를 말소해서 공탁금 회수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가처분 취하서 동그라미 취하서도 처분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채권 추심해 줄 것까지 속여서 채권을 추심 승낙받은 것도 처분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기죄가 되지 않는 거 한번 볼게요. 자, 등기 공문에 제출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마쳤다라고 했을 때 사기죄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삼각사기 얘기죠. 삼각사기 얘기인데 등기 공무원은 처분은 권한이 없어요. 재판관, 법원을 상대로 또는 재판장에게 이렇게 소송을 걸었을 때는 사기죄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삼각사기라고 해서 등기 공무원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세무 치시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공무원이죠. 공무원 같은 경우는 처분 권능 자체가 없다. 그래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하는 판례가 됩니다. 두 가지는 좀 묶으세요. 공무원 얘기니까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 자, 3번 볼까요? 토지 일부만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 부분만을 분할 이전 등기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만큼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는데 이 땅이 총 50평짜리야. 50평 땅입니다. 땅인데 자 A라는 사람이 땅을 사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은 많지 않으니까 이 50평을 다 못 사고 일부만 사겠다는 거예요. 일부만. 그래서 20평만 살 돈이 있고 30평은 살 돈이 없다. 그쵸? 없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이죠. 내가 이 부분만 살 돈이 있기 때문에 요 나머지 못 산다. 그러니까 요 부분만 쪼개서 나한테 팔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내가 요 부분만 당신에게 잘라서 팔 테니까 그러면 분할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분할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내가 해주겠다. 내가 해줄 테니까 제발 요만큼만 나한테 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주인이 요만큼을 이 50평을 다 일단 건네줍니다. 어차피 저쪽에서 등기비용 낸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인장 이 땅에 관련된 땅문서 있죠. 땅문서에다가 그 다음에 인장 뭐 이런 등기 관련된 확인 서면 같은 경우를 다 건네주니까 이 매수인이 법원에 가서 이거 자기 앞으로 다 이전 등기 해버리는 거야. 20평만 자기가 샀기 때문에 20평만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면 될 것인데 이 30평까지 전체를 전부 다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버린 거야. 그러면 이 30평에 대해서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이? 분명 이 부분은 내가 사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땅 주인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를 자기 앞으로 본등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30평에 자기가 매수하지 아니한 이 30평에 대해 사기죄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땅 주인이 30평을 판다는 처분 의사가 없는 거잖아요. 처분 의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 일부만을 사겠다고 했는데 전부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 땅 주인은 이 나머지 땅에 대해서 처분 행위를 할 의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하지 않은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이 땅 주인이 팔 생각도 없고, 그쵸? 처분 행위도 없고 처분 의사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 않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3번하고 4번이 전부 다 처분 의사와 관련된 판례예요.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백미 백가마를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그랬어요. 백미가 뭐죠? 백미가 방앗간에서 그 방아를 찧어가지고 여러분이 그 하얀 쌀 있지? 하얀 쌀이 바로 백미야. 백미. 껍질이 벗겨진 쌀입니다. 그쵸? 백미 백가마 방앗간에서 방아를 찧어가지고 하얀 쌀 백가마를 갚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백미 열가마 복미 보관증을 마치 백미 백가마 보관증이라 속였다는 거예요. 근데 피해자가 한문 판독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지금 옛날 판례잖아요. 옛날 판례일 경우에는 80년대만 하더라도 모든 신문 자체가 거의 신문을 읽어보더라도 한자가 상당히 많았어요. 법 과목에서 법서 같은 경우도 거의 한자가 절반이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은 한자를 많이 썼어요.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피해자는 한문을 몰라요. 잘 몰라. 그래서 이 열가마를 이제 한자로 써야 되잖아요. 한자를 쓸 때에 이분은 이 한자를 잘 판독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봉투에다가 이렇게 봉투에다가 뭐 쓰잖아요. 밖에다 뭐 이렇게 뭐 한자를 막 쓰는데 이걸 한자로 썼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한자로는 열가마라고 적혀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말하기를 아니 이거 백가마짜리다, 백가마 보관증이다라고 이렇게 속여서 건네주니까 백가마를 하니까 피해자는 백가마인 줄 알았죠. 백가마인 줄 알고 받았단 말입니다.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럼 백가마가 아니고 열가마 보관증인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분명히 이 피고인이 그래서 나한테요. 뭐라 그랬냐면 열가마 보관증이다. 열가마 보관증이다. 백가마 보관증이 아니라 열가마 보관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가져간 거예요. 그랬을 때 피해자는 설령 이 사람이 한자를 몰라서 열가마가 아닌 백가마, 실제로 백가마 한자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이해한 것 자체를 열가마라고 이해했고, 열가마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열가마라고 이해를 했으므로 나머지 90가마가 채무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뭐다? 이것은 살아있는 채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탕감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 피고인은 90가마의 이득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취지예요. 출제가 된 적은 없네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해서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면제를 받았을 때에 사기죄가 될 수 있는 구조인데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채권적 권리의 양도만 있었다는 것만 갖고서는 사기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확정적 소멸, 확정적 채무 면제 의사표시가 있을 때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양도만 갖고서는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차용금 채무에 가름한 양도담보 및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계약을 전후해서 채권 일부를 변제 충당했다라고 했을 때 사기죄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확정적 채무 면제 의사표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뭐에 가름하였다. 이 채무에 가름한 거 있죠? 이것이 이제 대물변제인데요. 물건으로 대신 갚는 거요. 물건으로 대신 갚는 원금을 얼마를 빌렸는데 그 얼마를 빌렸다라고 했을 때 원금을 못 갚으면 대신 물건으로 갚는다는 거잖아요. 자, 대물변제 계약은 이것은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